자, 미국의 왜 정치가 저렇게 엉망인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지금 얼마 전에 이 메카시 하원 의장 탄핵 이후에 미국 언론들과 미국의 좀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고작 한 20명쯤 되는, 실제로는 한 행동이 옮긴 사람은 8명이래요. 프리덤 코커스라고 불리는 트럼프를 추종하는 극우 정치인들이 저렇게 판을 만들었냐. 근데 그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 나왔을 때 미국 공화당이 사실상 트럼프한테 장악이 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때 미국 공화당 상층은 기존의 공화당 지도부 그리고 그런 정치 인사들이 장악해 있지만은 공화당의 바닥 풀뿌리 정치는 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 전통적인 미국 공화당의 이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바닥의 풀뿌리는 이미 부시 정권 이후에 오바마 8년을 거치는 동안에 굉장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소극적인 당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현실 불만을 가지고 참여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오바마 8년 동안에 미국의 이 보수 진영에서 여론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이 공화당 기성 정치인에서 공화당 외곽에 있는 이 극우 선동가들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극우 선동을 하고 또 이후에는 이 유튜버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극우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화당 당원 지지층에게 더 깊숙이 스며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성의 공화당에 온건했던 당원들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투쟁적으로 변해버렸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아젠다가 기존의 공화당 아젠다보다는 훨씬 강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티파티 운동이라는 것도 당시 이 오바마에게 정권이 뺏겼는데, 그때 오바마라는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화당에서 불만을 가지고 분노하는 다수의 당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백인, 화이트 워킹 클래스, 노동계급 출신의 백인이라고 하는 이 서민계층의 백인들이 오바마가 지금 미국의 정권을 8년간이나 차지하는 동안에 이 워킹 클래스 서민계급의 백인 보수 당원들, 공화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저 민주당, 이 뉴욕이나 LA 등의 자리를 트고 있는 그야말로 상류층 먹물 지식인, 그리고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기업인들, 그들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전부 장악이 되어야 되고,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 주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목소리는 왜 무시당하는가? 그리고 우리 자리가 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중남미에서 온 히스패닉,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한테 다 밀려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민으로서 분노, 한때 인디안이 백인들에게 가졌을 분노를 이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의 공화당원처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전국 단위로 그 모임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DC나 등에서 열리는 모임에 직접 자기가 비행기 표를 사서 차를 몰고 참여하고, 그리고 또 자기 지역 단위에서 이 공화당 강경 풀뿌리 당원들끼리 모임을 가지는데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모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참여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이들을 공통적 특성을 이제 티파티 운동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티파티 운동이 이제 그때쯤 다양해진 매체,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야말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이 미디어 매체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유튜브라든지 각종 인터넷 방송 등이 그런 건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런 운동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오늘날 미국의
이 가난한 백인들이 처해 있는 이 박탈감, 상실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그 근원적인 분노의 대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근원적 분노의 대상이 뭔가 하면 인텔리, 먹물, 화이트 칼라, 어디에 사는 워싱턴 DC나 뉴욕 등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LA 등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된 흑인들이나 또 연예인들, 그리고 아시안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때 그걸 파고들면서 선동해서 순식간에 후보 자리를 차지해버렸고,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막으려고 가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가 후보가 되어버렸다는. 또 마지막에는 트럼프를 낙선시키려고 공화당의 상당수 지도부들이 뒤에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까지 돼버렸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공화당은 200여 년의 질서가 다 무너지면서 이제 트럼프 밑으로 풀뿌리 조직이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대선 패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의사당 습격 사건이라는 사태까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때 트럼프가 보였던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가 재선에 놓으니까 다시 또 공화당 풀뿌리 조직이 중간에 트럼프에서 느꼈던 배신, 즉 그들을 선동해서 싸우도록 만들어서 그 중에 상당수는 잡혀가고 오랫동안 깜빵 생활을 하게 만들고 트럼프는 빠져나오고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트럼프한테 쏠려와 버렸어요. 자, 이 배경에는 결국은 지금 미국식 보수 극우라고 부르는 사회적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독일의 히틀러가 1차 대전 이후에 패전에 대한 분노를 독일 국민에게 집어넣으면서 결국 독일이 배신자들 때문에, 빨갱이들 때문에 저렇게 1차 대전에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오를 자극해서 집권한 것처럼 트럼프가 이들의 지금 분노와 정오를 자극하고 선동해서 지금 다시 대통령 후보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 되었고, 본선이 벌어져도 바이든하고 붙으면 다들 이길 걸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이런 극단적인 이 선동 정치가 이 보수 극우에서 가능해진 이유의 근본에는 이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보면 대략 미국 사람의 평균 순자산이요, 상위 50%, 중간에 있는 사람 평균 자산이 1억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미국 가구의 이 자산이 한 3억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보다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가구 중에서 현금 200만 원이 없는 가구가 상당수다는 거. 그래서 직장이 잘리면 곧바로 이 보험 혜택이 박탈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집도 뺏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의 인생은 그냥 집도 월부고 매월 갚아가는 모기지, 차도 월부고 모든 게 월부 인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매달 월급을 받아봤자 하도 카드 쓴 거 나가고 집 모기지 나가고 또 차값 나가고 이런저런 식으로 돈 나가버리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오늘날 미국 사람의 일반적인 이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도시로 와서 교육받고 기회를 잡은 사람 외에 다수 미국의 시골에서 살거나 중소 낙후된 도시에서 살거나 쇠락해버린 러스트벨트에 있는 도시에서 살거나 이런 백인 계층들 중에 상당수는 그나마 평생 자기 주 밖을 벗어난 적도 별로 없고 해외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그야말로 이 무지렁이 레드넥이라고 부르는 노동을 하면서 이 목이 붉어진 사람, 아니면 월마트나 이런 데서 낮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조그만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일용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의 처지도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백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진 분노가 미국 전역으로 굉장히 번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 이제 극우 우파 선동가 그 베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선동이나 또 미국의 이 종교, 기독교 이것도 문제인데요. 미국의 남부 침례교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기독교가 굉장히 극우 성향을 띠면서 미국의 지금 바닥에 풀뿌리 극우하고 만나버렸어요. 그 트럼프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까지 결합이 되면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 사회적 철학으로도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논리 구조는 기존의 보수적 논리 구조와 기존의 보수 당원의 논리 구조와 매우 달라요. 미국의 기존의 보수 당원의 논리 구조는 미국은 세계를 책임지는 나라다. 그래서 미군이 곳곳에 파병되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군사 제국주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이 극우 보수들의 성향은 어떤가 하면 외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군을 갖다가 외국에 파병하고 외국 전쟁에 개입하고 이라크나 아프간, 한국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이 돈을 대주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돈이 있으면 미국에 있는 서민들의 복지에 써야 된다.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자기들 돈으로 지키든지 그게 싫으면 안 되면 그냥 망해도 싸다. 그리고 미국은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공장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미국이 결국 금융투기 자본가의 나라가 되고 모든 일자리들이 중국 등 외국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하고의 무역에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고립주의 폐쇄 무역을 하면서 이제 국경을 통제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그래서 국내 일자리는 미국인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존재하도록 해야 되고 미군은 이런 외국에서 몰려오는 이민 난민들을 막는 데 투입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무식한 숙골들이나 아스팔트 보수가 이야기하는 트럼프, 기독교, 그리고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은 없는 겁니다. 실제 지금 미국의 보수에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이 죽든 살든 알 바 없고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든 안 만들든 알 바 없다. 설마 그걸 미국에 쌓아서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붙겠느냐.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 한국의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하고 일본의 위협도 일본이 알아서 하고 대만도 그냥 중국이 먹든 말든 알아서 해라. 미국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만 잘 사면 된다. 그게 마가 아닙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요. 우리만 잘 살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거 한때 미국이 멀로주의라는 걸 표방하면서 고립주의를 편 적이 있는데 1차 대전 전에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하게 고립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중이 이런 이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선동에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미국 사회에 쌓여 있는 수많은 인종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 다수는 많이 교육받지 못했고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 재산도 3억 정도 이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매우 불안한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외국에서 들어온 자들이 뺏어갔고 자유무역을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똑똑한 자들이 추진하면서 공장을 없애버린 결과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화의 피해자다.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고 국경을 통제하고 우리부터 잘 살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사실상 저변에 흘러가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트럼프와 경제정책에서는 유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의 노조들 파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확성기 들고 이야기하고 지지한다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국의 지금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공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압박하고, 그리고 중국하고의 계속 그냥 이 무역 분쟁을 일으켜가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거 왜 똑같은 거 하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 특별히 좀 심하지만 바닥의 저변 정서는 그렇게 미국의 서민들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지금 바닥 정서가 돌아가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이 트럼프 같은 자가 극단적인 선동을 통해서 지금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요,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는,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미국 경제가 돌아가기 전에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런 극단 성향이 심화될 거고, 그리고 이런 극단 성향이 심화될수록 민주당은 힘을 잃어가고요. 민주당은 도시, 뉴욕이나 LA 같은 그런 해안가 잘 사는 도시, 상류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거고, 바닥의 정서는 대부분 이 트럼프류의 극단적인 선동 보수가 차지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중간층에서 이런 것들을 제동을 걸어주는 세력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영 대립이 극단화될수록 미국에는 어떻게 보면 점점 이 보수 성향을 가진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미국은 극단적인 보수 세력이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주한미군이 10년 뒤에 남아있을까?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죠. 벌써 가고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미국을 이해하면요,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